강현우에게 서울의 밤은 언제나 화려했고 동시에 차가웠다. 한류를 선도하는 패션 기업 제니스의 젊은 최고 경영자로서 그의 삶은 완벽하게 짜인 시계 같았다. 새벽같이 일어나 운동을 하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와 보고서 검토, 그리고 해외 바이어들과의 끊임없는 협상. 그의 스케줄은 1분 1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젊은 거물, 패션계의 마이더스라 칭송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늘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모든 것을 가졌다. 돈, 명예, 그리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지위까지. 하지만 그에게는 따뜻한 온기가 없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들은 그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그를 한민그룹의 후계자로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만 여겼다. 그는 그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점점 더 외로워졌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가면을 쓴 채 살았다. 그의 아버지는 대기업 회장이었고 어머니는 유명 디자이너였다. 그들은 늘 바빴고 늘 완벽했다. 그들은 현우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했고 그가 완벽한 후계자가 되기를 바랐다. 현우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늘 노력했다. 그는 공부를 잘했고 운동도 잘했고 모든 면에서 뛰어났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단 한 가지, 평범한 아이들처럼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는 늘 혼자였다. 그의 윤영이는 외로움과 고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일에 몰두했다. 그는 성공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다. 그날도 늦은 밤까지 이어진 회의를 마치고 그는 운전대를 잡았다. 밖은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소나기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와이퍼가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시야는 흐릿했다. 그는 평소처럼 정해진 경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다. 빗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고 그의 마음속도 빗소리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늘 이런 식이었다.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갑자기 그의 눈앞에 무언가 불쑥 튀어나왔다. 그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타이어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도로를 갈랐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차가 간신히 멈춰선 곳, 헤드라이트 불빛 아래 3개의 작은 형체가 비틀거리고 있었다. 현우는 한숨을 내쉬며 운전석에서 내렸다. 이런 빛 속에 도대체 누가 길을 헤매는 건가 싶었다. 그의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갔다. 그것은 아이들이었다. 3명의 아이들. 그것도 똑같이 생긴 3명의 아이들. 쌍둥이도 아니고 새쌍둥이였다. 빗물이 그들의 작은 몸을 흠뻑 적시고 있었다. 아이들은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었다. 그들은 추위에 떨며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들의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들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작은 새들 같았다. 현우는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 이런 늦은 밤, 이런 빛 속에 아이들이 혼자 도로에 버려져 있다니. 그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다. 아이들은 작은 손에 낡은 곰 인형을 하나씩 꼭 쥐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곰 인형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아이들이 쥐고 있는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사진은 빗물에 젖어 흐릿했지만 현우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젊은 남자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어린 시절의 강현우 자신이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 아이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왜 그의 사진을 들고 이 밤중에 도로에 버려져 있는가?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현우는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얘들아, 괜찮니?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부드러웠다. 아이들은 그의 목소리에 놀란 듯 움찔하더니 더욱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작은 어깨는 추위에 덜덜 떨리고 있었다. 현우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아이들에게 덮어주었다. 아이들은 그의 따뜻한 외투에 조금이나마 안도하는 듯했다. 그들의 작은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조금씩 생기를 되찾는 듯했다. 아이들은 현우를 올려다보았다. 그들의 눈은 맑고 순수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현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현우는 아이들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그는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들을 이대로 버려둘 수 없었다. 그는 아이들을 자신의 채 태웠다. 아이들은 그의 채 타자마자 지친 듯 잠이 들었다. 그들의 작은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현우는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의 집은 넓고 호화로웠지만 그곳에는 아이들의 온기가 없었다. 그는 아이들을 조용히 침대에 눕히고 그들의 작은 얼굴을 응시했다. 아이들은 그의 사진을 꼭 쥐고 잠들어 있었다. 현우는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의 자신은 지금보다 훨씬 젊었고 훨씬 더 순수해 보였다. 그는 그 사진을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이 아이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왜 그의 사진을 들고 그 밤중에 도로에 버려져 있었을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찼다. 현우는 밤새 잠 못 이루고 아이들의 곁을 지켰다. 그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그의 차가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듯했다. 그는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앳되고 사랑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이들이 왜 버려졌는지 그리고 그들의 부모는 누구인지 알고 싶었다. 그는 아이들의 부모를 찾아주고 싶었다. 아니, 어쩌면 그는 아이들을 자신의 곁에 두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이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은 잠에서 깨어났다. 그들은 현우를 보자마자 놀란 듯 그를 응시했다. 현우는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얘들아, 괜찮니?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부드러웠다. 아이들은 그의 목소리에 조금이나마 안도하는 듯했다. 그들은 현우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작은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현우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아이들은 현우에게 자신들의 이름을 말했다. 첫째는 민준, 둘째는 지훈, 셋째는 찬우였다. 그들은 모두 5살이었다. 현우는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어디 있는지 물었다.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슬픈 눈으로 현우를 바라볼 뿐이었다. 현우는 아이들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그는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다. 아이들은 허겁지겁 밥을 먹었다. 그들은 배고팠던 것 같았다. 현우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그는 아이들을 돌봐주고 싶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는 즉시 비서를 불러 아이들의 신원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아이들이 왜 자신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부모는 누구인지 알고 싶었다. 그의 마음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의 삶에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그 폭풍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 폭풍 속으로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위해 모든 것을 감당하기로 했다. 강현우는 비서실장에게 아이들의 신원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이 왜 자신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부모는 누구인지 알아내고 싶었다. 그의 마음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비서실장은 현우의 지시에 따라 즉시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이 버려진 곳 주변의 CCTV를 분석하고 아이들의 사진을 들고 동네 사람들을 탐문했다. 며칠 후 비서실장은 현우에게 한 통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아이들의 이름, 나이, 그리고 부모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아이들의 이름은 민준, 지훈, 찬우였고 그들의 어머니는 박지민이라는 이름의 여자였다. 현우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박지민. 그는 그 이름을 잊을 수 없었다. 그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아픈 기억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박지민은 현우가 대학 시절 만났던 여자였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밝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여자였다. 그녀는 늘 웃었고 그녀의 웃음은 현우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주었다. 현우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고 그들은 뜨거운 사랑에 빠졌다. 그들의 사랑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현우는 지민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그는 그녀와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현우의 아버지는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지민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는 지민에게서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배경을 보았고 그녀가 현우의 삶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지민에게 현우를 떠나라고 강요했다. 그는 지민에게 거액의 돈을 제시하며 현우의 삶에서 사라져 달라고 부탁했다. 지민은 현우의 아버지의 제안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현우를 사랑했지만 그녀는 현우의 삶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현우의 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그녀는 결국 현우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현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 현우는 지민의 갑작스러운 이별에 상처받았고 그녀를 미워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 상처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닫았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았다. 현우는 지민이 아이들의 어머니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떠난 후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했다. 그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이 피어올랐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는 사실에 괴로웠다. 그는 그녀를 찾아가 그녀에게 모든 것을 묻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왜 자신을 떠났는지, 그리고 왜 자신의 사진을 아이들에게 남겨두었는지 묻고 싶었다. 현우는 비서실장에게 지민의 행방을 쫓으라고 지시했다. 그는 지민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그녀를 만나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그리움이 피어올랐다.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간들을 다시 되찾고 싶었다. 며칠 후 비서실장은 지민의 행방을 알아냈다. 그녀는 한 작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현우는 지민을 찾아갔다. 병원은 작고 허름했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지민의 모습은 여전히 밝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환자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있었다. 현우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그가 알던 그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었다. 현우는 지민에게 다가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박지민. 지민은 그의 목소리에 놀란 듯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현우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교차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녀의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응시하며 말했다. 강현우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현우는 지민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뜨거웠다. 당신이 내 아이들을 버렸다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에 차 있었다. 지민은 현우의 말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아이들을 버리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잠시 맡겨두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현우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입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아이들을 빼앗길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삶의 모든 비밀을 들킬까봐 두려웠다. 현우는 지민의 침묵을 보며 그녀가 자신의 아이들을 버렸다고 확신했다.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그녀에게 소리쳤다.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당신의 아이들을 버릴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에 가득 차 있었다. 지민은 현우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면 그가 자신을 떠나버릴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녀는 그의 삶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져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아이들을 되찾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현우 씨, 저에게서 아이들을 빼앗아가지 마세요. 저는 아이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저는 아이들을 사랑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현우는 지민의 절규에 흔들렸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는 그녀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혼란이 일었다. 그는 그녀를 믿어야 할까? 아니면 자신의 분노를 믿어야 할까?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강현우는 박지민의 절규에 휩싸였다. 그의 분노는 순식간에 혼란으로 바뀌었다. 그녀의 눈빛은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았다. 그토록 슬프고 절박한 눈빛은 그가 기억하는 과거의 지민과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정말 아이들을 버리지 않은 것일까? 아니, 그녀는 왜 그를 떠나야만 했을까?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갑작스러운 이별은 여전히 그에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다. 현우는 지민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내 차 타. 우리가 이야기할 곳은 여기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에 차 있지 않았다. 그 속에는 왠지 모를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지민은 그의 눈빛을 보고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그와 함께 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아이들을 되찾고 싶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그의 채 올랐다.
차 안은 정적이 흘렀다. 지민은 창밖을 응시했고 현우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뒤얽혀 있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까지. 그들은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서로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다. 그들은 한적한 공원에 차를 세웠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현우는 지민에게 물었다. 왜 나를 떠났어?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민은 그의 질문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지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현우 씨, 저는 현우 씨를 떠난 게 아니었어요. 저는 현우 씨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현우 씨의 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지민의 말에 현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뭐라고?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지민은 현우에게 그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의 아버지는 지민에게 거액의 돈을 제시하며 현우의 삶에서 사라져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지민에게서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배경을 보았고 그녀가 현우의 삶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지민에게서 아이들을 빼앗아갈 것이라고 협박했다. 지민은 현우를 사랑했지만 그녀는 현우의 삶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현우를 위해 그리고 그녀의 아이들을 위해 그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현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홀연히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기를 바랐다. 현우는 지민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지민에게 한 행동에 분노했다. 그는 지민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민은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떠났다. 그는 그녀를 오해했다. 그는 그녀를 미워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괴로워했다. 그는 지민에게 말했다. 지민아, 미안해. 내가 너를 오해했어. 내가 너를 미워했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민은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괜찮아요. 현우 씨,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그녀의 말에 현우는 그녀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그는 그녀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아픔을 치유받고 싶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서로에게 기대어 이야기했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아픔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위로해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다. 그들은 서로가 운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지민에게 말했다. 지민아, 나와 함께 가자. 우리 아이들을 데리러 가자.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민은 현우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현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현우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들은 함께 현우의 집으로 향했다. 그들은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그들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현우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집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아이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현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아이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었다.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그의 아버지였다. 그의 아버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야, 아이들은 내가 데려갔다. 그 아이들은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 아이들을 포기해라. 그의 말에 현우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아버지에게 소리쳤다.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은 제 아이들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지민은 현우의 아버지의 말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현우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들을 납치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아이들을 잃을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현우에게 말했다. 현우 씨, 우리 아이들을 찾아주세요. 제발 우리 아이들을 찾아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현우는 지민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민아,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아이들을 찾아줄게.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강현우는 분노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행동은 상상을 초월했다. 아이들을 납치하다니. 그는 아버지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버지는 평온한 얼굴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현우는 아버지에게 소리쳤다. 아버지, 아이들은 어디 있어요? 당장 아이들을 돌려줘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에 차 있었다. 아버지는 현우의 분노를 비웃으며 말했다. 현우야, 네가 그런 아이들과 함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아이들은 너의 삶에 방해가 될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현우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그 아이들은 제 아이들이에요. 제가 그 아이들의 아빠예요. 저는 그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의 말에 아버지는 웃음을 터뜨렸다. 네가 그 아이들의 아빠라고 증거가 있어. 네가 그 아이들의 아빠라는 증거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 아이들을 돌려주겠다. 아버지의 말은 현우에게 비수처럼 박혔다. 현우는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현우는 아버지의 사무실을 뛰쳐나왔다.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자신의 아이들을 되찾을 수 없었다. 그는 지민에게 돌아왔다. 지민은 현우의 얼굴을 보고 모든 것을 짐작했다. 그녀는 현우에게 물었다. 아이들은 어디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현우는 지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지민아. 내가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어. 내가 무력했어.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민은 현우의 품에 안겨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물을 보며 그의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괜찮아요. 현우 씨, 우리 아이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현우 씨를 믿어요. 그녀의 말에 현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 속에는 그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가득했다. 그는 그녀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함께 아이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아버지의 행방을 쫓았다. 그들은 아버지의 비서를 찾아가 아이들의 행방을 물었다. 비서는 처음에는 입을 다물었지만 현우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을 열었다. 그는 현우에게 아이들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별장에 있었다. 현우와 지민은 별장으로 향했다.
별장은 숲속에 숨어 있었고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별장 문을 열고 들어섰다. 별장 안은 조용했다. 그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다. 민주나 지우나 찬우야, 그들의 목소리가 별장 안을 가득 채웠다. 그때 2층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와 그들의 품에 안겼다. 그들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버지의 비서가 별장에 나타났다. 그는 현우에게 소리쳤다. 강현우 씨, 당신은 회장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회장님은 당신에게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현우는 비서에게 말했다. 저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데리고 갈 겁니다. 그의 말에 비서는 태호에게 주먹을 날렸다. 태호는 주먹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비서의 주먹을 맞고 쓰러졌다. 지민은 현우를 보며 소리쳤다. 현우 씨. 그녀는 현우에게 달려가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때 아이들이 비서에게 소리쳤다. 아저씨, 우리 아빠 때리지 마세요. 아이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용기가 담겨 있었다. 비서는 아이들의 말에 당황한 듯 그들을 응시했다. 그는 그들의 눈빛에서 현우와 똑같은 용기를 보았다. 그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결국 별장을 떠났다. 현우는 아이들과 지민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이들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는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들의 사랑을, 그들의 용기를, 그리고 그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지민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삶은 이제 다시 시작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의 곁을 지켰다. 그들은 이제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가 있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삶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재벌가의 삶보다도 더 큰 행복이 있었다. 강현우는 아이들과 지민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집은 넓고 호화로웠지만 그곳에는 따뜻한 온기가 없었다. 그는 아이들과 지민을 위한 방을 따로 마련해 주었다.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 불안해했지만 지민의 품에 안겨 이내 평온을 되찾았다. 현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그는 아이들과 지민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그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날 이후 현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밤늦게까지 이어진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지민이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 주었다. 그의 집은 비로소 집처럼 느껴졌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놀고 함께 책을 읽어주었다. 그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그는 아이들의 눈을 보며 세상의 모든 것을 잊었다. 그는 아이들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는 지민을 사랑했다. 그의 사랑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변하지 않았다. 그는 지민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현우의 사촌이자 회사 내 경쟁자인 정서준이 나타났다. 서준은 현우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그는 현우의 뒤를 밟으며 현우의 사생활을 조사했다. 그는 현우의 집에 3명의 아이들과 한 여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서준은 현우의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지민과 아이들을 이용해 현우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서준은 지민에게 찾아갔다.
그는 지민에게 거액의 돈을 제시하며 현우의 곁을 떠나라고 부탁했다. 박지민 씨, 당신이 강현우 씨의 곁에 있으면 강현우 씨는 물론 당신과 아이들도 위험해집니다. 당신은 강현우 씨의 삶에 방해가 될 뿐이에요. 그의 말에 지민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서준의 말을 듣고 현우의 삶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 그녀는 현우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현우를 위해 그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지민은 현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그의 집을 떠났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월세방에 숨어 살았다. 그녀는 현우를 그리워했지만 그에게 연락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를 위해 그를 떠나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에 괴로워했다. 현우는 지민의 갑작스러운 이별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지민이 왜 자신을 떠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고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그녀가 다시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그의 마음속에 분노와 배신감이 다시 피어올랐다. 그는 그녀를 미워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녀를 그리워했다. 그는 그녀가 없이는 살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찾아야 했다. 그는 그녀에게 왜 자신을 떠났는지 묻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그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고 싶었다. 현우는 지민의 행방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그녀의 친구와 가족들을 찾아갔다. 그는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그때 그의 비서가 그에게 한 통의 사진을 보냈다. 사진에는 지민과 서준이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현우는 사진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지민이 서준과 함께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지민이 서준과 공모하여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다.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지민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민을 찾아가 그녀에게 모든 것을 묻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그리움이 피어올랐다.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간들을 다시 되찾고 싶었다. 강현우는 비서가 보낸 사진을 뚫어줘라 응시했다. 사진 속 박지민은 정서준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그와 함께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해 보였다. 그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분노와 배신감은 한순간에 폭발했다. 그는 지민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확신했다. 그는 그녀가 서준과 공모하여 자신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복수심으로 가득 찼다. 그는 지민을 찾아가 그녀에게 모든 것을 묻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싶었다. 현우는 서준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준은 태연하게 그를 맞이했다. 강현우 씨,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유로웠다. 현우는 서준에게 사진을 내밀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당신과 박지민 씨는 무슨 관계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준은 현우의 질문에 웃음을 터뜨렸다. 강현우 씨,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군요. 박지민 씨는 제 여자친구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의 말은 현우에게 비수처럼 박혔다.
현우는 서준의 말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지민이 서준과 사랑하는 사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마음속에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다. 현우는 서준에게 주먹을 날렸다. 서준은 현우의 주먹을 맞고 쓰러졌다. 서준은 입술을 닦으며 웃었다. 강현우 씨, 당신은 박지민 씨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그저 당신의 소유물로 여겼을 뿐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현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현우는 서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지민을 사랑하지 않았을까? 그는 그녀를 그저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을까?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현우는 서준의 사무실을 뛰쳐나왔다.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는 지민을 오해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를 믿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진심을 보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사랑을 의심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괴로워했다. 현우는 지민의 집으로 찾아갔다. 지민은 현우를 보자마자 놀란 듯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교차했다. 그녀는 현우에게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녀의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응시하며 말했다. 현우 씨, 왜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현우는 지민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뜨거웠다. 지민아, 내가 너를 오해했어.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민은 현우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오해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입은 떨어지지 않았다. 현우는 지민에게 서준이 그녀에게 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는 서준이 그녀에게 자신을 떠나라고 협박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서준이 그녀에게 거액의 돈을 제시하며 자신과 아이들을 협박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서준이 그녀를 협박하여 자신을 배신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지민이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떠났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를 오해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괴로워했다. 지민은 현우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 주는 것이 고마웠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그에게 서준이 그녀에게 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에게 그녀가 왜 그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에게 그녀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현우는 지민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그는 그녀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고 싶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서로에게 기대어 이야기했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아픔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위로해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다. 그들은 서로가 운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가 있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해졌다. 그들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다. 강현우는 지민의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만났다. 아이들은 현우를 보자마자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다. 그들의 작은 몸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현우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현우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그는 아이들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는 지민을 사랑했다. 그는 지민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현우의 사촌이자 회사 내 경쟁자인 정서준이 그들을 다시 찾아왔다. 서준은 현우와 지민이 다시 만났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현우를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현우의 사업을 방해하고 현우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혔다. 그는 현우와 지민의 관계를 회사에 폭로하고 현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현우는 서준의 악의적인 행동에 분노했다. 그는 서준의 행동이 그의 야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서준에게 말했다. 서준아,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너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망쳤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준은 현우의 분노를 비웃으며 말했다. 강현우 씨, 당신은 박지민 씨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가난하고 보잘것없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현우에게 비수처럼 박혔다. 현우는 서준의 말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서준의 말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믿어야 할까?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때 지민이 현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현우 씨, 괜찮아요. 나는 현우 씨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어요. 나는 현우 씨를 사랑해요. 현우 씨의 모든 것을 사랑해요. 그녀의 말에 현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 속에는 그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가득했다. 그는 그녀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함께 힘을 모아 서준에 맞서 싸웠다. 현우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서준의 비리를 밝혀내고 모든 증거를 모아 언론에 공개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에 사람들은 감동했다. 그들은 더 이상 현우와 지민을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응원하고 지지했다. 현우의 회사는 더욱 성장했고 그는 젊은 사업가로서 성공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하지만 서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현우와 지민을 파멸시키기 위해 마지막 수를 던졌다. 그는 현우와 지민의 관계를 폭로하고 현우가 아이들을 납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우가 아이들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는 현우에게 DNA 검사를 요구했다. 현우는 서준의 요구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다. 그는 지민에게 물었다. 지민아,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 아니라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민은 현우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거짓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그에게 그녀의 과거와 아이들의 아버지를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에게 그녀가 왜 그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에게 그녀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현우는 지민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들이 아니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지민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진심을 보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를 믿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소리쳤다. 박지민, 당신은 나를 속였어. 당신은 나에게 거짓말했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에 가득 차 있었다.
지민은 현우의 분노의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그에게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녀의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아이들을 빼앗길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현우 씨, 저는 현우 씨를 사랑해요. 아이들은 제 아이들이에요. 제발, 저에게서 아이들을 빼앗아가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현우는 지민의 절규에 흔들렸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는 그녀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믿어야 할까?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믿어야 할까?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는 그녀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잊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는 그녀와 함께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용서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지민아, 내게 시간이 필요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지민을 남겨두고 집을 떠났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사랑도, 그의 아이들도. 강현우는 갈 곳이 없었다. 그는 차를 몰고 도시의 밤거리를 하염없이 헤맸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지민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들이, 제 아이들이 아니라고. 그 질문에 대한 지민의 대답은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는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들이라고 믿었다. 그는 아이들을 사랑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는 지민에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숨겼다. 그의 마음속에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한적한 공원에 차를 세웠다.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빗물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운전석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응시했다. 창밖에는 사람들이 환하게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았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단 한 가지, 진정한 사랑을 가지지 못했다. 그는 지민을 사랑했지만 그녀는 그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는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은 그의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사랑도, 그의 아이들도.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늘 완벽한 삶을 살았다. 그는 늘 모든 것을 계획했고 모든 것을 통제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늘 공허했다. 그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지민과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찾았다. 그는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거짓이었다. 그들의 행복은 거짓이었다.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때 그의 휴대전화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지민이었다. 그는 전화를 받을 용기가 없었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용기가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잊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를 속일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는 그녀를 용서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하고 싶었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현우 씨, 어디에요? 지민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목소리에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지민의 목소리에 흔들렸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민은 현우의 침묵을 보며 말했다. 현우 씨, 제발 저를 떠나지 마세요. 저는 현우 씨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저는 현우 씨를 사랑해요. 아이들도 현우 씨를 사랑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현우는 지민의 절규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우는 지민에게 말했다. 지민아, 미안해. 내가 너를 오해했어. 내가 너를 미워했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민은 현우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용서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괜찮아요. 현우 씨, 우리 아이들을 찾으러 가요. 아이들이 현우 씨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 현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아이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는 아이들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는 지민을 사랑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말하는 것을 믿기로 했다. 그는 사랑은 혈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지민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그는 지민에게로 돌아갔다. 지민은 그를 보자마자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다. 그녀는 그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현우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지민아, 내가 잘못했어. 너를 혼자 두고 떠나서 미안해. 이제 다시는 너를 떠나지 않을게. 너와 아이들을 평생 지켜줄게. 그의 말에 지민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믿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함께 서준에게로 향했다. 서준은 그들을 보자마자 비웃으며 말했다. 강현우 씨,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은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아니야. 당신은 그 아이들을 버려야 해. 그의 말에 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정서준 씨, 당신은 틀렸습니다. 아버지가 되는 것은 혈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입니다. 나는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말에 서준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현우의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는 현우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우는 서준에게 말했다. 정서준 씨, 당신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내 가족을 지킬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비리를 모두 언론에 폭로할 것입니다. 그의 말에 서준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현우가 자신의 비리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다. 그는 현우에게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현우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는 서준의 비리를 언론에 폭로했고 서준은 결국 구속되었다. 모든 것이 해결된 후 현우는 지민과 아이들을 위해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사랑이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완벽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의 곁을 지켰다. 그들은 이제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가 있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들의 삶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재벌가의 삶보다도 더 큰 행복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의 곁을 지켰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삶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사랑은 해고라는 거짓말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으로 피어났다. 그들의 삶은 이제 완벽했다. 그들은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삶을 살 것이다. 강현우는 창문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에 눈을 떴다. 그의 곁에는 박지민이 잠들어 있었고 옆방에서는 새 아이들의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아이들의 방으로 향했다. 민준이와 지훈이가 장난감 기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고 막내 찬우는 작은 인형을 꼭 쥔 채 잠들어 있었다.
현우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들의 작은 머리카락은 부드러웠고 그들의 작은 손은 따뜻했다. 그는 아이들을 보며 알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아이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들을 자신의 아이들로 받아들였다. 그는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민은 잠에서 깨어나 아이들과 현우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그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잊고 현재의 행복을 만끽했다. 그녀는 현우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아이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다. 그날 오후 그들은 함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아이들은 잔디밭에서 뛰어놀았고 현우와 지민은 벤치에 앉아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현우는 지민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민아, 우리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힘들었지.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지민은 현우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현우 씨,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잖아요. 우리는 이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 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응, 이제 행복하자.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그의 말에 지민은 그의 품에 안겼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이제 어떤 재벌가의 삶보다도 더 큰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현우는 더 이상 차가운 가면을 쓴 채 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마음을 따랐다. 그는 지민과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완벽한 강현우가 아닌 그저 평범한 한 남자이자 아빠였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뒹굴며 놀고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고 장난을 치며 웃었다. 그의 웃음은 진심이었고 그의 눈빛은 따뜻했다. 지민은 그런 현우의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의 삶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재벌가의 삶보다도 더 큰 행복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의 곁을 지켰다. 그들은 이제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가 있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현우는 자신의 힘으로 성공을 이뤄낸 사업가였다. 그는 자신의 부와 명예를 사회에 기여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민과 함께 버려진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다. 그들은 재단을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야.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어. 절대로 포기하지 마. 그의 말은 진심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현우는 아이들을 도우면서 자신의 과거를 용서할 수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고 자신의 삶을 의미 있는 일에 바쳤다. 어느 날 밤, 그들은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그들의 사랑은 해고라는 거짓말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으로 피어났다. 그들은 이제 평범하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그들의 삶은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